내가 이렇게 누르기가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른손을 들었다가 만세, 놨다가 해주셔도 이 근육이 움직이면서 이번 시간은 슬기로운 생활입니다. 팔꿈치 통증이 있어서 나와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증상으로 인해서 저희를 찾아주시게 되셨는지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제가 1년 전에 이유 없이 팔이 아파가지고요. 병원에 갔더니 테니스 엘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4, 5개월마다 한 번씩 가서 주사를 맞으면 통증이 좀 덜 하는데 이렇게 계속 주사만 맞는 것보다 운동을 통해서 좀 통증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어서 나오게 됐어요. 지금도 통증이 심하신 건가요? 네, 지금도 통증이 있어요. 그렇군요. 집에서 하시는 분들도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통증 체크를 하는지 먼저 보여드릴 건데 혹시 통증이 심하시다면 굳이 따라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팔꿈치를 제가 살짝 팔꿈치에 고정시켜 놓고 네. 이 외측 상가에 살짝 터치하고 있을게요. 네. 그리고 손은 펴신 상태에서 손목을 뒤로 이렇게 젖히는 동작을 할 거예요. 지금 여기 근육이 뿔뚝뿔뚝 움직이는 게 저기 느껴지세요? 네. 네, 여기 근육을 체크할 건데 지금 이 동작 하실 때는 괜찮으세요? 네, 이거는 좀 약간 불편한 느낌? 네, 약간 좀 불편한. 네네. 제가 손을 얹을 건데 이때 많이 통증이 생기신다면 말씀하세요. 네네. 제가 손 살짝 얹을게요. 그 상태에서 위로 쭉 올려볼게요. 이렇게. 지금도 아프세요? 조금 네. 묵직한 네. 느낌이 그래서 들어요. 이렇게 체크를 하실 수 있고 아니면 손을 뒤로 젖히신 상태에서 이걸 유지를 하라고 해놓고 내려서 체크를 하실 수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통증이 있기 때문에 굳이 안 하셔도 돼요. 네. 지금 체크해드린 게 테니스 엘보잖아요. 네. 그러면은 저희가 아까 말씀 나눴던 골퍼스 엘보 테크는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골프스 엘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니스 엘보랑 반대로 내측 상가에 문제가 생긴 경우인데요. 아까는 손등을 이렇게 천장을 보게 하신 상태라면 이제 반대로 뒤집어서 손바닥에 천장을 보게 한 상태에서 여기 안쪽을 살짝 터치해 주시고 손바닥을 이렇게 당겨주는 동작을 할 때 안쪽에 통증이 나타나는지를 체크하는 건데 이제 보통 이제 외측 상가에 문제가 생기신 분들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 내측 상가에도 문제가 오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양쪽을 다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고 방법은 손등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체크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 헷갈리시면 이 손을 바깥쪽 안쪽에다가 대신 상태에서 근육을 당겼다가 풀었다가 손목을 움직여 보시면 그래서 뿌뚝뿌뚝 근육들이 움직이는 이 수축하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해부학은 내 몸이 교과서예요. 그래서 직접 만져보시고 움직여 보면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까 이렇게 할 때는 아팠는데 지금 선생님께서 하신 방법으로 여기 할 때는 아프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이제 내측 상가 쪽은 그래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외측 상가 통증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내가 평상시에 마사지를 해줘야 되며 이 근육들을 강화를 해줘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차츰 알려드릴게요. 네. 네, 그럼 먼저 근육을 운동하기 전에 근육들이 굉장히 긴장돼 있는 상태예요. 근육뿐만이 아니라 힘줄에 문제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손으로 가볍게 마사지를 해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오늘 이두근 그리고 삼두근부터 한번 볼게요. 팔꿈치를 굽힐 때는 보통 다들 알고 계시는 이 알통, 이두근이 보여요. 그래서 이 근육 같은 경우에는 끝과 끝에 뼈에 달라붙는 부위는 힘줄이 구성이 돼 있고 가운데가 근육 부분이에요. 이 말랑말랑한 근육 부분을 마사지 해줄 건데 그냥 딱 잡으면 앞에 여기 이렇게 머리가 튀어나올 거예요. 여기 잡으셔서 이렇게 가볍게 좌우로 횡으로 풀어줄 거예요. 그리고 뒤쪽에 있는 삼두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팔꿈치를 펼 때 사용이 돼요. 그래서 만져보시면 또 손을 대고 살짝씩 쭉쭉 밀어준다. 굽혔다 펴주실 때 근육이 힘이 살짝씩 수축되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 부위에 대고는 가볍게 마사지 해주셔서
풀어줄 거고요. 자, 이제 손목을 굽혀주는 근육들을 먼저 볼 건데요. 이 외측상가라는 뼈가 톡 튀어나온 부분보다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가서 힘줄이 아닌 근육이 있을 것 같은 이 부위에다 대시고 얘도 똑같이 가로로 풀어줄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근육이 이렇게 과하게 수축이 되고 풀어짐이 반복에 의해서 여기 힘줄이 막 너덜너덜해지거나 이제 스트레스가 많아져서 염증이 생겼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더 밑으로 내리지 마시고 차라리 이렇게 당겨주는 방향으로 해서 가볍게 풀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시원하실 수 있는데 이 힘줄이 아닌 여기가 아닌 좀 더 밑에 쪽에 있는 근육을 살짝 풀어주는 걸로 할게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팔굽 관절이었는데 여기만 풀어서는 내가 팔 다 푼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실은 이 팔굽 관절만 잘못 사용한다기보다는 뭐 이런 가슴이나 등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서 그 다음은 가슴 근육 한번 볼게요. 이 가슴 근육은 가운데 우리 복장 터지 있다는 복장뼈 그리고 쇄골뼈, 빗장뼈 여기에 붙어 있는 근육이고 나머지는 팔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가슴 근육을 큰 근육을 한번 마사지 해줄 건데요. 한 손을 대시고 이 반대쪽 쇄골뼈 아래쪽을 살짝 대셔서 먼저 여기를 살짝 풀어줄게요. 가볍게 풀어주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눌러주시고 그다음에 이 팔 쪽으로 나가다 보면은 가운데 여기 쏙 들어가는 빈 공간이 있을 거예요. 움푹 파인 부분이 느껴지죠. 손가락 관절이 아닌 손 두덩이를 쓰셔서 살짝 푸시 밀어주시고 굴려주시면은 이렇게 가슴 근육 마사지를 할 수가 있고요. 내가 이렇게 누르기가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른손에 들었다가 만세 놨다가 해주셔도 이 근육이 움직이면서 마사지되는 효과를 느끼실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마사지를 다 하셨다면 운동을 해볼 차례인데요. 등척성 운동이라는 이런 운동을 해줄 거예요. 근데 등척성 운동이랑 무엇이냐 하면은 팔꿈치가 굽힐 때 이 근육의 길이가 짧아지면서 수축하는 게 있고요. 이 근육이 늘어나면서 하는 수축이 있어요. 근데 그렇다면 이 딱 정지해 있는 구간 있죠. 이 구간에서 근육의 길이의 변화가 없지만 우리가 힘을 딱 줄 수 있죠. 이걸 이제 등척성 수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근육의 길이가 변화가 있으면서 생긴 이 스트레스 때문에 생긴 염증이라서 지금은 팔꿈치를 몸통에 붙인 상태에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그 상태에서 손바닥을 아래를 바라보게 하시고 손등을 살짝 위에다 두시는 거예요. 해서 그냥 가볍게 이 근육의 길이가 변화는 없지만 이 바깥쪽에 있는 근육들이 힘이 살짝 쓰이는 정도로 유지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대로 힘 뺐다가 다시 또 들어서 그대로 유지를 하시고 살짝 손만 얹은 상태에서 통증이 없는 상태까지만 무게를 살짝 주시면 돼요. 지금 괜찮으세요? 네, 지금은. 너무 세게 할 경우에는 심한 저항 운동이 되니까 그냥 가볍게 두신 상태에서 이 손가락을 두셔도 돼요. 이 무게 정도는 견디는 정도? 혹은 이게 조금 내가 반대팔이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 책상 쪽에다가 손을 대신 상태에서 책상을 밀어내는 정도의 아주 작은 힘으로 먼저 시작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등척성 운동을 하셨다면 이 근육이 늘어나면서 하는 운동을 해보실 거예요. 지금 옆에 보시면 생수병이 하나씩 준비가 되어 있는데 얘를 한번 잡아볼게요. 자, 팔꿈치를 이렇게 잡은 상태만 해도 얘가 딱 쓰이는 게 느껴지실 건데 이렇게 되면 좀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책상에 얹었다는 가정하에 팔꿈치를 그대로 유지하시고 들고 계셨다가 얘를 견디면서 이렇게 한번 손목을 젖혀서 내려볼 거예요. 쭉. 이때 팔꿈치는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지금 사실 생수병 좀 무거운 것 같아가지고 통증이 있으시다 보니까 이거 없이 갈 건데요. 자, 팔 몸통에 살짝 붙인 상태에서 팔을 완전 저한테 기댄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손목만 살짝 꺼내 놓으신 상태. 자, 힘 다 빼시고, 그쵸? 자, 이 손을 올릴 때 이 근육이 쓰이기 때문에 손목을 뒤로 젖힐 때 제가 얘는 올려드릴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올린 상태에서 근육이 수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근육이 늘어나면서 하는 수축을 저희는 운동할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손목이 갑자기 확 떨어지지 않게 이 무게를 견디면서 천천히 손목을 한번 내려볼 거예요. 그대로 손목을 천천히 쭉 내려줄 거예요. 그렇죠.
이제 혼자 하실 때는 이 손으로 반대손을 잡고 들어주세요. 그렇지, 힘을 못 쓰게. 그 다음에 또 왼손 살짝 띄시고 오른손은 여기가 견뎌주면서 그대로 쭉 근육이 늘어나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죠. 지금은 통증 괜찮으세요? 이렇게 해서 운동을 해주셔가지고 올릴 때는 그냥 올리지 말고 포인트는 그쵸, 항상 내가 손을 힘 다 빼고 툭. 그렇죠. 이렇게. 그 다음에 또 한 번만 더요. 손 올려놓고 내가 늘어나면서 근육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네, 잘하셨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처음에는 휴식도 필요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과하게 운동하려고 하지 마시고 마사지를 가볍게 힘줄이 아닌 근육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실 때 나도 모르게 이 손목을 또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처음에 습관이 안 되면 그렇기 때문에 어떤 포인트들을 짚어서 내가 운동을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하시면서 운동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무리하게 막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작은 이 반동에 의해서 이렇게 천천히 내려오는 그 운동량을 통해서 여기가 조금 통증이 덜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집에서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게 반동이라는 표현이 약간은 잘못된 느낌이어가지고 운동은 되게 잘 인지를 하셔서 좋았는데 반동이라는 건 확 적히고 약간 이렇게 반하는 힘인데 그런 힘이 아니라 이 근육이 진짜 내가 쓰임을 느끼면서 대신에 늘어나는 느낌? 근육이 늘어나면서도 일을 할 수 있구나라는 이 느낌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